대지의 품에서 나고 자란 모든 생명은 순환의 과정을 거칩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 오랜 법칙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물질이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죠. 100여 년 전, 인간은 신이 만들지 못한 놀라운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하고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이 물질에 인류는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플라스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플라스틱의 일생에 관심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플라스틱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고 또 어떤 일생을 살게 될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하루 77만 톤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플라스틱의 긴 여행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액자와 용기류, 그리고 바닥 매트까지도 재질이 다를 뿐 모두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대체 어떤 물질일까요?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것들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자들의 조합체, 집합체로 이루어진 그렇지만 그 집합체가 연속적으로 똑같은 분자들이 계속 붙어있는 형상의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이 연결된 클립처럼 사슬 형태로 결합된 구조인데요. 열을 가하면 줄이 느슨해지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엔 얻기 힘든 자연 재료로 만들어 온 물건들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플라스틱은 무서운 속도로 유리와 나무와 같은 자연 물질들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인류는 점점 플라스틱에 빠져들었죠. 사실 현대 문명의 발달 역시 플라스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플라스틱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시간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가볍고 단단하면서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랑받았던 플라스틱. 그런데 플라스틱의 40%가 수명이 한 달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플라스틱 소비국.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플라스틱 인간 조형물을 만들어 우리가 1년간 소비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4m의 꽤 큰 거인이 완성됐는데요. 조형물에는 우리가 직접 쓰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와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그 양은 500ml 페트병 5,000개에 달하는 부피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플라스틱 소비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형물을 가득 채운 폐플라스틱들이 그저 한 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아닌 다시 재활용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제품들은 다 100% 재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몸통? 머리 빼고 몸통은 다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저는 다 될 것 같은데. 딱 그 어깨랑 손이랑 중간에서 이제 belly button. 대부분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사실일까요? 그런데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5%로 이 조형물로 치자면 무릎 정도 높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근데 대부분은 저렇게 다 재활용 저렇게 하면 다 재활용 되는지 알고 그래서 모으는 거 아닌가 따? 그럼 나머지는 쓰레기예요? 나머지는 지금 Where does it go? I don't know. 이 폐플라스틱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들의 임무를 끝낸 플라스틱의 일생이 궁금해졌습니다. 새벽 5시, 플라스틱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봉지 속에 담긴 플라스틱들은 그렇게 트럭에 실려 여행을 시작합니다. 트럭에 실려 도착한 곳은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이곳에 모인 플라스틱들은 조금은 남루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오르면 다양한 플라스틱들은 재질별로 분류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모든 플라스틱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엔 선택받지 못한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일부는 소각장으로 보내지거나 땅에 매립된 채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열심히 분리 배출해라 그래갖고 열심히 정말 분리 배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할 때는 한꺼번에 수거를 해갖고 갑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가서 재선별을 하는데 재선별 후에 다시 이렇게 보면 한 50%, 60%가 다시 쓰레기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활용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죠.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낮다라는 그 이유는 이게 돈이 별로 안 된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팔아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서 쓰레기로 버리는 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 처리 시설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플라스틱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바로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차여 구르고 굴러 거리의 여행자가 되는 플라스틱. 때론 친구를 만나기도 하죠. 바람에 실려 하늘을 날며 세상을 구경하기도 하고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태풍은 플라스틱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하천으로 떠내려온 플라스틱은 여행의 속도를 냅니다. 몸이 가벼워 물에 잘 뜨다 보니 하천을 타고 정처 없이 흘러 강에 다다른 플라스틱.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는 플라스틱의 여행은 고단해 보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플라스틱이 다다른 곳은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과연 바다를 여행하는 플라스틱들은 얼마나 될까? 전라남도 완도. 이곳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온 플라스틱의 양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플라스틱들이 저 연안에서 버렸던 것들이 지금 해안 육지 끝까지 밀려오는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티브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안까지 밀려온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완도에서는 13년째 연안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 해안가 쓰레기의 80% 이상이 육지로부터 흘러든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바닷속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피가 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가라앉아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다이버가 건져 올리는 것들 역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완도 해경이 모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수차례 트럭으로 옮겨야 할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인 쓰레기 중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자가 적혀있는 라이터와 생수병 라벨이었는데요. 생수병에 적힌 생산지는 중국 항저우. 라이터는 1300km나 떨어진 대만의 한 식당 판촉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의 여행은 국경을 넘나들 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는 플라스틱 병에 GPS를 장착해 그 움직임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장수포항에서 5km가량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플라스틱 병을 띄워봤는데요. 결과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3시간 동안은 별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1시간 만에 해류를 타고 5km를 북상했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을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 때는 가볍고 가공이 아주 쉽게 돼서 여러 가지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썼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가 되었을 시점에 되고 보니까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거예요. 가벼우니까 물에 잘 뜹니다. 바람에도 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은 물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물을 따라서 바다로 이르게 되죠. 과연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 또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더 먼 곳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살아남게 됩니다. 마치 유령들처럼 말이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하와이 북쪽에 마치 섬과 같은 형태로 플라스틱 거대 쓰레기 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알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직접 탐사한 메리를 만나봤습니다. There we were in the middle of the ocean, and there's this beautiful blue, pristine water. And then all of a sudden you come across areas that look like you're sailing through a garbage dump. I'd say over 90% of what is there is plastic.
In fact, from our personal experiences, it was probably closer to 98 or 99%, because the only things we found other than plastic were there was one palm tree. 해양 원정 연구소에 의해 확인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크기는 무려 프랑스의 2배, 한반도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I mean, it's incredible when you're in the middle of the ocean. You know, we were 1,200 miles, 1,500 miles, 1,700 miles offshore. And here is what looks like our garbage. Much of it looks like what one would throw away in their own garbage. Often people feel that the debris in the ocean comes from ships. And according to studies done by the United Nations, about 20% of it does come from ships. But 80% of it comes from watersheds. It comes from rivers and cities. 몸 길이가 1m에 달하는 이 아름다운 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알바트로스. 하와이 일대의 집단으로 서식하는 녀석들은 플라스틱 거대 쓰레기 지대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Many animals mistake plastic for food, whether it's albatrosses on Pacific Islands that have actually, scooped up toothbrushes or lighters or other hard plastic. 이것은 비단 알바트로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바다새 100만 마리와 10만 마리가 넘는 해양 포유류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죽은 동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도록 플라스틱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여행을 한다고 해서 인간에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치 플라스틱 수프처럼 변해버린 이 바닷물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It might slowly flake apart, but that just makes smaller pieces that fit into the mouths of smaller animals. The plastic floating on the top, the stuff on the bottom is actually, things like, plankton, fish eggs. It's kind of hard to tell from here.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바닷속을 떠도는 것은 직접 플라스틱을 먹고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생물학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Plastics act kind of as a sponge and they absorb other chemicals. And so you get all sorts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that are drawn to the plastic. 살충제인 DDT와 발암 물질들을 고농도로 농축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먹이 사슬을 타고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ny sort of chemical that stays in the body, for any level of the food chain, the concentration of that chemical will increase. So if the little plankton have 0.01% of the chemical, then the fish eating them, there aren't going to be as many fish on the next level. So all of that chemical will just concentrate in the fish's body. So it might be 0.5, and then you go up again, and it might be 0.25. Up again, it could be 0.5. And then humans are, many of the fish that we eat are large predators, 2 or 3 levels up the food chain. Things like sharks, swordfish, tuna, and we're eating all of the chemicals that the whole food chain below that tuna consumed. So this is very, very worrisome for any of these chemicals like DDT or other pesticides that persist in the body.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플라스틱,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게 된 셈이죠. 인류에게 미치는 플라스틱의 영향,
과연 미세 플라스틱을 통해서만일까요? 실생활 속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세상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를테면 이 음식 포장용 랩 말이죠. 심지어는 통조림 내부까지도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는데요. 이제 플라스틱은 현대인들의 식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편리함 너머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아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직장인에서 사용이 잦은 인디밴드 멤버와 대학생, 그리고 플라스틱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여성까지 8명의 지원자들은 앞으로 100시간 동안 플라스틱 식단에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험 전과 후에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플라스틱 독성 성분인 환경 호르몬 수치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100시간의 플라스틱 식단. 앞으로 8명의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참가자 강천주 씨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플라스틱 다이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넣어서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과 꽁치 통조림으로 만든 반찬으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강천주 씨는 첫 식사를 생선 통조림으로 선택했는데요. 생선 통조림 캔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 A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디밴드 멤버인 홍광선 씨. 밴드 보컬을 맡고 있는 광선 씨는 평소대로 컵라면을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것으로 플라스틱 식단을 시작합니다. 밥도 그냥 남으면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넣어갖고 그냥 전자레인지 데펴 먹는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8명의 참가자 중 가장 즉석식품을 자주 먹는 광선 씨. 그에겐 지급된 플라스틱 물품들이 꽤 유용해 보이는데요. 젓가락보다 편하고 그리고 이걸로 먹으니까 이제 더 오히려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더 좋고요. 저는 편해요 오히려 지금. 그 시각 자취하는 대학생 둘은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즉석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아침 식사를 하는 건 평소 승민 군의 생활 습관. 대표 먹지 말지. 왜? 어제 배웠잖아. 차갑잖아 그럼. 그럼 맛이 없어? 당장 차갑게 먹는 것보단 언젠간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따뜻하게 먹는 게. 자, 이번엔 평소 환경 오염을 생각해 플라스틱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두 참가자입니다. 현재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금숙 씨와 지영 씨. 이들은 보통 유기농 채소를 사와 직접 음식을 조리해 유리 그릇에 친환경 밥상을 차려 먹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 점심 식사로 택한 건 중국 음식. 뜨겁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직접 맞닿은 랩에서 독성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 플라스틱 사용이 적은 두 사람은 실제로 플라스틱의 독성 성분이 몸 안에 쌓이는지 누구보다 궁금합니다. 먹는 효과가 더 젊어가지고 흡수가 확 나오지 않아. 진짜? 아니야. 쟤는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는 나이지만 나는 어떡해요. 난 나이가 좀 있잖아. 그 시각 준혁 씨의 회사. 커피 먹겠습니다. 이게 완전 안 좋은 거래.
이거 죽는 거지 이거. 우리는 죽는 거야. 준혁 씨는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든 커피로 점심 후 밀려드는 잠을 물리쳐 봅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첫째 날 저녁. 인디밴드 멤버이자 작은 게임 회사를 꾸리고 있는 박한 씨는 야근이 한창인데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 식사는 보통 패스트푸드로 때웁니다. 백치킨. 분명하게 차이가 나야 된다. 엄마 보면 타지에서 우긴다 그럴걸? 왜? 인스턴트 먹지 말라 그랬거든. 나도야? 혹시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독성 성분에 대해 걱정이 되진 않을까요? 먹기 전에 약간의 의심은 좀 들긴 하는데 먹을 때 맛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그냥 계속 우선 간편하고. 그렇게 실험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실험 둘째 날 아침. 이건 3분 카레 아까 편의점에서 좀 전에 사와가지고 사온 건데 전자레인지 돌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기 아까 밥 막 되자마자 3분 정도 넣은 거고요. 자취생 승민군의 아침 식사는 또 플라스틱 제품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일회용 용기를 제외하곤 평소 그의 일상과 다를 바 없는데요. 좀 의식을 하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 게 다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생활 속에 그냥 배겨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발면 팔았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네. 떡볶이 인분이랑 그날 오후 간식을 사러 나온 금숙 씨와 지영 씨. 오늘도 플라스틱 봉지에 둘러싸인 간단한 분식을 택했는데요. 우리 먹자 여자. 네. 그런데 실험 2일째 만에 동료들이 지영 씨에게 뜻밖의 얘기를 건넵니다. 그래. 좀 예민해졌어. 난 그래도 스케일업 아니야. 많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네, 본래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민해졌죠. 그러니까 나같이 인격을 갖고 닦고 환경 호르몬이 돌아도 성격이 항상 좋잖아. 응? 그나 뭐 아무 말도 안 하잖아. 회사 일로 녹초가 된 직장인 두 사람은 둘째 날 저녁으로 보양식을 선택했는데요. 플라스틱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일회용 용기에 뜨겁고 기름진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밤늦은 홍대 거리. 리허설이 끝난 밴드 멤버들이 모여 편의점 즉석식품을 먹습니다. 박환 씨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들로만 야식을 선택했습니다. 실험 3일째. 아침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컵라면을 식사로 택한 고금숙 씨. 그런데 오늘은 두 여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별한 증상이나 이런 건 좀 잘 못 느끼겠는데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약간 두통이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신경적인 정서적인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몸의 변화라기보다 약간 머리 아픈 것 같아요. 점심시간입니다. 이거 먹을 겁니다. 돌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과 컵라면 그리고 생선 통조림으로 셋째 날 점심을 먹는 준혁 씨와 천주 씨. 버리잖아. 안 먹으면. 뭐 먹나? 그런데 천주 씨 역시 이날부터 불면증과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라면하고 뭐 소세지 이런 제품들을 먹었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실험 3일째. 참가자들이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험 4일째도
플라스틱에 둘러싸인 8 참가자의 100시간의 플라스틱 식단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 마지막 날. 제작진이 준비한 특식 식단이 배달됐습니다. 플라스틱하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고 연어회 같은 거 나오는 거잖아요.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즉석 음식들을 랩을 씌워 가열한 특식.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100시간의 플라스틱 다이어트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100시간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좀 그래도 이렇게 생활이 많이 변했는데 어느 정도 나올까?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속 플라스틱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이것들을 계속 사용할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조금 줄일까. 8명의 참가자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처음엔 주위에 플라스틱이 많아서 놀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3, 4일째로 접어들자 피곤함과 소화불량 등을 호소했죠. 이는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반응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과연 참가자들의 몸에는 실험 전보다 독성 성분이 늘었을까요? 실험 종료 직후 8명이 혈액을 채취해 실험 전 혈액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7명의 참가자에게서 플라스틱 성분인 프탈레이트 농도와 비스페놀 A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플라스틱 성분의 하나인 프탈레이트 농도가 13배나 증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전반적으로 그 물질들이 체내에서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독성 성분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프탈레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재질 시험 결과에서도 보여주셨다시피 그 대량으로 생산된 랩이 씌워진 그런 식품 섭취, 주로 배달용 식품이 되겠죠. 그런 섭취를 했던 것이 좀 많이 노출이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BPA의 경우에는 아마 단연코 그 통조림 제품들에서 검출이 되고 그러한 통조림을 직접 가열을 하거나 그래서 그 통조림 상태에서 용기를 옮기지 않고 섭취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혈중에 비스페놀 A 농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0시간의 플라스틱 식단을 통해 스스로에게 되묻게 됐습니다.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과연 그 플라스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친 플라스틱 다이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식탁 위를 점령한 플라스틱 식품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지금 냄새가 비리하지 지금. 비린내, 찌린내, 소음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는 트리가 날라와가요. 문에 하루에 10분, 2분 쉬는. 백로 소식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몸한테 많이 무례했었는데 요즘 예의를 갖춰서 몸한테 좀 매너를 좀 지키고. 플라스틱은 이제 떨어뜨려야 할 연예인. 변하는 음식 왔습니다. 정말로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일이 긁어서 조금씩 더 의식해서 덜 쓰는 쪽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쓰는 것보다는